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늘 함께 움직이는 두 친구죠. 논리와 감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특히 청소년기인 여러분들께 이 둘의 균형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논리와 감정, 이게 뭐랄까 세상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도구 같아요. 맞아요. 도구. 하나는 좀 차분하게 분석하고 계획하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움직이고 또 관계를 맺게 하는 힘이죠. 특히 여러분처럼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에는 이 두 힘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두 친구가 정확히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논리는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힘,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좀 따져보는 거요. 수학 문제 풀 때처럼요. 체계적이고 분석적이죠. 맞아요. 딱 떨어지는 느낌. 네. 근데 반면에 감정은 기쁨, 슬픔, 화 같은 그런 마음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훨씬 즉각적이죠. 네, 훨씬 즉각적이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뇌 과학적으로 봐도 사용하는 영역이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료에도 아마 있을 텐데 아, 네네, 봤어요. 보통 논리적인 사고는 계획이나 판단 이런 걸 담당하는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 뇌의 CEO라고도 하죠. 네네. 그쪽이 활발하고 감정은 즉각적인 반응이나 기억 이런 걸 담당하는 변연계, 편도체나 해마 같은 부분이 관련이 깊어요. 아하,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네. 그래서 하나는 문제 해결이나 비판적 사고의 강점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동기부여나 공감 능력, 관계 형성 이런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네요. 예를 들어 시험 기간, 공부 계획표 딱 짜는 건 논리잖아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네. 근데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감이나 이번엔 잘 봐야지 하는 기대감, 이런 건 또 감정이고요. 맞아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죠. 친구랑 막 다퉜을 때 뭐가 문제였는지 차근차근 따져보는 건 논리가 필요한데 네. 그래도 막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 드는 거? 그건 감정이죠. 우정이나 소속감 같은 것도 다 감정의 영역이고요. 진로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적성이 뭐고 이 분야 전망이 어떤가 분석하는 건 논리지만 네. 나 이거 진짜 하고 싶다. 이런 흥미나 열정은 또 감정의 영역이고요. 그렇죠. 물건 하나 살 때도 비슷해요. 가격 비교하고 성능 따지는 건 논리인데 와,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이런 욕구나 재미는 감정인 거죠. 아, 진짜 그러네요. 네. 소셜미디어 같은 거 볼 때도요. 어떤 글이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건 논리지만 그 글 보고 막 화가 나거나 공감하는 건 감정이 작용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균형. 만약에 그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논리만 너무 앞서면요? 자료를 보니까 좀 지나치게 냉담해지거나 아니면 분석만 하다가 정작 아무것도 못하는 분석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경우 있죠. 다른 사람 마음에 공감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관계가 삐걱거릴 수도 있고요. 맞아요. 반대로 그럼 감정에만 너무 휩쓸리면 어떨까요? 그것도 문제겠죠. 네. 순간적인 기분으로 막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서 듣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도 쉽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요. 네. 감정 소모가 너무 커서 금방 지쳐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합리적 공감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합리적 공감? 네. 상대방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감정적으로도 연결되는 거. 그리고 내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게 왜 이러는지 좀 생각해보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 특히 청소년기가 바로 이 균형 잡기 연습의 아주 결정적인 무대라고 자료에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딱 그 시기죠. 논리적 사고 능력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감정의 파도는 또 더 크고 복잡하게 밀려오는 시기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이 감정이 이성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요?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럴까? 근거는 뭐지? 하고 좀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훈련 같은 거요. 아, 비판적 사고 훈련? 네. 그리고 또 내 안에서 막 요동치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것들의 이름을 좀 불러주고 내가 왜 화가 났지? 뭐가 불안하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좀 건강하게 다루는 연습이요. 감정 조절 연습이네요. 네. 이게 바로 성숙으로 가는 길이고 앞으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한 힘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좀 흥미로웠던 게 보내주신 자료에 신앙적인 관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 네. 그런 내용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이요. 네. 신명기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뜨거운 감정, 그러니까 마음과 힘, 그리고 이성적인 이해, 즉 뜻이 함께 가야 함을 보여주는 예시로 해석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관점은 이 논리와 감정의 조화가 단순히 심리학적인 권장사항을 넘어서 인간 경험의 좀 더 깊은 차원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떤 신념체계 안에서도 이성적인 탐구나 감정적인 헌신이 균형을 이룰 때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통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인 이야기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논리와 감정이라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끄는 두 개의 큰 축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냉철한 분석과 따뜻한 공감, 이 둘 다 정말 소중한 우리 안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특히 지금 여러분은 이 둘 사이에서 자신만의 어떤 황금 비율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 위에 서 계신 거고요. 맞습니다. 논리와 감정은 이게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뭐랄까, 함께 춤을 춰야 할 파트너 같은 거죠. 아, 파트너. 좋은 비유네요. 네. 이 둘이 손을 딱 잡을 때 우리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결국 더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그 세상에서 이 논리와 감정의 조화로운 힘을 어떻게 사용해서 더 나은 선택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